레이저도 10번 넘게 하고 필링도 해보고 좋다는 화장품도 많이 써봤지만 그대로여서 포기했던 기미가 고작 3주 만에 옅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집에서 흔한 재료들로 고작 5,000원으로 말이죠. 믿어지세요? 여러분도 5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 보시면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 전체가 한층 밝아졌다는 박순자 어머님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10년은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5년간 피부과 진료를 해온 피부과 전문의 이지혜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65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다 보니 햇볕을 많이 받았는데 60이 넘으면서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까 생각해 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박 어르신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기미나 잡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며 포기하시거나 병원 치료는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하며 망설이시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효과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 천연 홈케어 방법입니다. 에이, 소주로 무슨 피부 관리를 해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피부 깊숙이 영양 성분을 전달하는 훌륭한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흡수를 돕기 위해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처럼 소주는 천연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농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비싼 시술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보다도 천연 재료를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 더 놀라운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젊은 피부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화학 성분보다는 자연에서 온순한 재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기미나 잡티 때문에 거울 보기가 싫어지셨다고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느라 스트레스 받으셨다고요? 이제 그런 고민은 뒤로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화학 필링이나 레이저처럼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을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걱정 없이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접근부터 다르거든요. 단순히 기미를 덮거나 일시적으로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부터 근본적인 개선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시니어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미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미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미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자외선이었어요. 하지만 자외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의 기미가 더 짙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멜라닌, 색소의 분포가 불균형해집니다. 마치 정원에 물뿌리개가 고장나서 물이 고르게 뿌려지지 않는 것처럼 피부 곳곳에 색소가 뭉쳐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지면 피부로 전달되는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이 잘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두껍고 탄탄해서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잘 보호됐는데 시니어가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복용하시는 약물의 영향도 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는 광감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평소보다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햇빛을 받아도 더 쉽게 기미가 생기거나 짙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원인들을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미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법들은 어떨까요? 레이저 시술의 경우 강한 빛으로 색소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인데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회복력이 떨어져서 시술 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레이저하고 나서 오히려 더 얼룩덜룩해졌다고 하소연하시거든요. 화학 필링도 마찬가지예요. 산성 물질로 피부 표면을 벗겨내는 방식인데 시니어 피부는 이미 얇고 민감해진 상태라 자극이 너무 클 수 있어요. 게다가 필링 후 새로 나온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져서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하이드로키논이나 트레티노인 같은 강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까 생각해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 기미는 더 짙어지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르신께 천연 홈케어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왜냐하면 천연 재료들은 시니어 피부에 훨씬 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소주로 무슨 피부 관리를 한다는 거야?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알코올을 활용한 피부 관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농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먼저 소주의 역할부터 설명드릴게요. 소주에 들어있는 에틸알코올은 농도가 약 20% 정도인데 이 정도 농도의 알코올은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른 유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이죠. 실제로 의학에서도 알코올은 투과 촉진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약물이나 화장품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농도의 알코올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주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함께 들어갈 천연 재료들이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황금 레시피의 핵심 재료는 바로 오이와 글리세린입니다. 오이가 피부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왜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C가 바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멜라닌이라는 건 우리 피부의 갈색 색소를 만드는 물질인데 비타민C는 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해서 새로운 기미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항염 작용을 해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분들의 기미가 잘 안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혈액순환 장애인데 오이가 이 문제를 도와주는 거죠. 오이의 또 다른 장점은 수분 함량이 95%나 된다는 거예요. 시니어 피부는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데 오이의 풍부한 수분이 피부에 촉촉함을 공급해 줍니다. 촉촉한 피부는 재생 능력도 좋아져서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은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습성이 뛰어나서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 줍니다. 마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보습 필름을 씌워주는 것처럼요. 이 수분막이 왜 중요하냐면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딱딱해져서 유효 성분들이 잘 흡수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글리세린으로 수분막을 만들어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오이의 비타민 C나 다른 영양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또한 글리세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니어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민감한데 글리세린이 이 장벽을 보강해 주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주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문을 열어주면 오이의 비타민 C와 수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글리세린이 그 성분들을 피부 안에 가둬두면서 동시에 피부 표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삼총사가 힘을 합쳐서 기미와 싸우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런 조합의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알코올을 투과 촉진제로 사용했을 때 비타민C의 피부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또한 글리세린과 천연 추출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멜라닌 억제 효과가 단독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정말 이런 간단한 재료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동안 고민이었던 기미가 정말 옅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게요. 준비하실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오이 1개, 소주 2큰술, 글리세린 1 작은술, 그리고 화장솜이나 마스크 시트만 있으면 됩니다. 총 비용이 5,000원도 안 들어가요. 먼저 오이 준비부터 시작할게요. 오이는 가능하면 껍질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이 껍질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푼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이를 준비했으면 이제 갈아야겠죠? 강판을 사용하시거나 믹서기가 있으시면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믹서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조금 넣지 마시고 그대로 갈아주세요. 물을 넣으면 농도가 묽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갈아서 나온 오이즙을 채나 거즈로 걸러주세요. 너무 꼼꼼히 걸러낼 필요는 없고 큰 덩어리들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오이 알갱이가 남아 있어도 오히려 천연 스크럽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황금 비율로 섞어 볼게요. 오이즙 4큰술에 소주 2큰술, 글리세린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소주는 도수가 낮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시중에 파는 소주면 충분합니다. 도수가 너무 높은 술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섞을 때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금속 제품을 사용하면 비타민C가 산화될 수 있어요. 잘 섞어주시면 연한 녹색의 액체가 완성됩니다. 냄새는 오이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인 향이 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만들어진 오이 소주팩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천연 재료라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틀에서 사흘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오이가 갈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팩을 발라주세요.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을 때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화장솜에 만들어둔 오이 소주팩을 충분히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올려주세요.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고 기미가 특히 심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마스크 시트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해요. 시트에 팩액을 충분히 적셔서 얼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팩을 올린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시고 마지막에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목이나 귀 뒤쪽에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소량을 발라두고 24시간 정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예민할 수 있어서 이런 테스트가 중요해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월, 수, 금 이렇게 하루 걸러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효과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소주나 맥주를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대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로사세아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알코올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얼굴에 빨간 혈관이 많이 보이거나 뺨이 자주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피부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상처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따끔거리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면도 후나 여드름을 짜신 후에는 최소 이틀은 지나서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하세요. 눈 주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민감해서 자극을 받기 쉬워요. 또한 실수로 눈에 들어가면 매우 따가울 수 있거든요. 만약 사용 중에 따가움이나 가려움, 붉어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켜보신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피부과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래요. 혹시 알코올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 방법도 준비했어요. 소주 대신 녹차를 우린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차에도 비타민 C와 카테킨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진하게 우린 녹차를 식힌 후에 오이즙과 글리세린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로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로에겔 2큰술에 오이즙 4큰술, 글리세린 1작은술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는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소주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겨울철에는 글리세린을 조금 더 넣어서 보습 효과를 높여주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고 매일 사용하시거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시니어라고 해도 피부 타입이나 고민이 다르실 테니까요. 먼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평소에 화장품만 발라도 따갑거나 빨갛게 되시는 분들은 소주 대신 앞서 말씀드린 녹차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글리세린 양을 조금 늘려서 보습 효과를 높여주시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 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극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글리세린 비율을 높여주세요. 오이즙 4큰술에 소주 1큰술, 글리세린 2작은술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호호바 오일이나 스쿠알란 같은 천연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미 관리를 해도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소용없거든요. 팩을 하는 날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꼭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효과가 안 보이면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기미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확실한 개선을 보시려면 2달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박순자 어르신도 첫 번째 주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셨거든요. 하지만 3주째부터는 정말 옅어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남성도 써도 되나요? 물론이죠. 기미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만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피부가 두꺼우니까 소주 비율을 조금 높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이즙 4큰술에 소주 2큰술 반 정도로 조절해 보세요. 얼굴 말고 손이나 목에도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손등의 기미나 목 부위의 색소 침착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은 씻을 일이 많으니까 저녁에 사용하시고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다른 화장품과 함께 써도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레티놀이나 AHA, BHA 같은 강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는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자극이 너무 클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와는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써도 되나요? 천연 재료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임신 중에는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꼭 사용하고 싶으시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만들어 놓은 팩이 변색됐는데 써도 되나요? 오이는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미 관리는 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하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안에서부터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세요. 특히 아침에 키위 한 개씩 드시면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면 피부 세포의 재생이 활발해져서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마사지예요. 팩을 하기 전에 가볍게 얼굴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팩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양손으로 볼을 감싸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수면 관리예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팩을 한 날에는 일찍 주무셔서 피부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서 기미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감상, 독서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세안법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세안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개 커버를 자주 갈아주시는 거예요. 베개 커버에 쌓인 노폐물이나 세균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갈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예요.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도 건조해져서 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셔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아홉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기미 개선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이 좋아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생활 관리와 함께 오이 소주팩을 꾸준히 하시면 박순자 어르신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은 팩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셨거든요. 키위를 매일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일찍 자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기미만 옅어진 게 아니라 피부 전체가 훨씬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5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 관리의 진짜 목적은 기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위축되어 계셨어요. 거울 보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기미가 옅어진 것도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어제 시장에 갔는데 아는 분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혹시 처음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라서 개선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그리고 밝아진 자신감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꾸준함은 나이를 이깁니다.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피부 노화를 막는 3가지 생활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